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창진입니다. 저는 오늘 작약의 유산균 발효를 통한 건강식품, 기능식품 소재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생물 전환 기술의 필요성, 특징 등을 중심으로 한 서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본 기술의 내용으로서 유산균 라이브러리의 구축, 생물 전환 스크리닝, 그리고 전환 활성 물질의 분석, 그리고 주로는 효능 검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적 가치 활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의 필요성, 저희 기술은 이제 주요하게 생물 전환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이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물질이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생물학적 변환, 주로 미생물을 사용하면은 마일드한 조건에서 특정한 물질, 이성질체 같은 것들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생물 전환된 이 물질은 새로운 기능을 가지거나 또 흡수능이 정진되는 등 효능 정진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타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색상의 변화, 좋은 식감 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로서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인 RB1이 미생물에서 생물 전환되어서 컴파운드 K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물질은 고부가로서 화장품 또는 의약 소재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외에 다른 천연물의 유산균 생물 전환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생산 실적 기준으로는 약 500억 불 정도가 되겠고, 국내 시장은 이 판매 실적 기준으로 9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물 전환 기술을 사용하면은 기존 프로바이오틱 시장의 진입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개척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기술의 특징으로서는 이 천연물을 재료로 하여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를 하고, 발효된 이 발효 추출물 또는 발효된 이 추출물 가운데 이 단일 물질이 대사 질환 기능성 생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약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개인별로 약물 효능 차이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또 특별히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별로 약물 효능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겠고, 또 한약재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 치료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포민 같은 경우에 주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부작용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천연물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작약을 사용하게 되겠고, 유산균 발효를 통해서 기능성 생물 소재로 발굴하게 되겠는데, 주로는 기능성으로서 당뇨나 비만, 고지혈증, 이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소재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 개발 과정이나 기술 구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산균 라이브러리를 구축, 또 한편으로는 적정한 천연물 자원을 선발하고 이를 발효 분석해서 적정한 그런 전환된 경우를 선발하고, 그래서 전환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물질의 분리정제나 구조 규명을 한 후에 최적화 등의 연구를 하는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활성, 효능에 대해서 인비트로 레벨에서 나아가서는 인비보 효능 검증을 통해서 향후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서 기능성 소재로 제품화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저희는 이 앞부분까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먼저 유산균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김치 등을 비롯한 식물성 재료를 주로 사용하여서 균주를 확보를 하였고, 16S 시퀀싱 등을 통해서 분류 동정, 한편으로 보존하였고, 저희가 확보한 균주의 종 다양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락토바실러스를 비롯한 총 6종, 총 32종의 약 200균주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였고, 그중에 3균주는 신종 균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균 분류 동정이라든지 여러 그런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본적인 균주 분류 특성 외에도 이 내담접성 등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특징을 저희가 다 분석하였기 때문에 저희 균주는 프로바이오틱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 전환을 위한 천연물 선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 고서인 동의보감을 기본적으로 참조하였고, 그리고 최신 특허나 논문, 그리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천연물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 가격이나 국내 재배가 되는지 또는 수급 현황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작약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약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존 효능이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페오니플로린이 배당체로서 3 내지 6%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작약에 이 열수 추출물을 사용하였고, 여기에 적정 농도의 유산균을 접종해서 48시간 배양을 한 후에 주종으로 추출했습니다. 추출을 한 후에 이것을 HPLC를 통해서 발효 전과 후에 그 발효 산물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의 분리정제, 그리고 단일 물질로 분리정제해서 구조까지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이 추출물 상태로 또는 단일 물질 상태에서의 효능을 또한 분석 평가했습니다. 효능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항당뇨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도당 흡수농으로서 글루코스 압테이크 에세이 이와 같은 방법을 또는 재료를 사용해서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으로 항암, 항당뇨, 항염증, 항비만 이런 방법을 또는 재료를 사용해서 효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작약 발효 전후 추출물의 HPLC 프로파일 분석 그리고 선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발효 전이 되어 있고, 여기 C1이라고 표시된 이 컴파운드가 이 작약의 주성분인 페오니플로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선발된 균주 류코노스톡으로 발효했을 때는 이 C1이 C2 컴파운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락토바실러스 균주를 사용했을 때는 이 C1 컴파운드가 C3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은 이 C1 컴파운드는 페오니플로린이었고, C2는 베타젠티오 바이오실 페오니플로린, 그리고 C3는 벤조익 에스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작약의 주성분인 페오니플로린이 류코노스톡에 의해서는 베타젠티오 바이오실 페오니플로린으로, 락토바실러스 균주에 의해서는 벤조익 에시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베타 GPF로 변환된 이 균주를 분류 동정하면은 주로 16S 시퀀싱 등을 사용해서 분류 동정을 하였는데, 보시는 대로 이 류코노스톡 시트리늄으로 동정이 되었고, 락토바실러스 이 균주의 경우에는 지놈 시퀀싱 등을 통해서 주로 분석을 하여서 보았을 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으로 분류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주들에 대해서 이 헤몰라이시스 또는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내산, 내담접성, 장 부착능 등을 테스트를 했을 때 기능이 우수해서 이 균주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효능을 지금부터 효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당 흡수 효능을 측정을 했을 때 이 L6 근육 세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발효 전 산물은 효능이 없었지만은 발효 후에 이 발효 추출물이 이 농도 디펜던트하게 25 내지 30% 포도당 흡수 효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PNPP와 PNPD 등을 사용하는 라이페이즈의 효능을 이 발효 추출물과 단일 물질 수준에서 측정하였을 때,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13%부터 15% 수준까지 저혈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저희가 고무되어서 이 다음으로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효능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이때는 이제 항당뇨뿐만 아니라 항비만 또 고지혈 관련되는 그런
효능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용한 마우스는 이 8주량의 메일 마우스를 사용하였고 어댑테이션 기간을 2주간 가진 후에 6주 동안 이 피딩을 하였는데 노멀 다이어트와 여기에 하이팻 다이어트 그리고 포지티브 컨트롤로 메포민을 사용한 국가가 있고 그 외에 발효 전 추출물, 발효 후 추출물 그리고 단일 성분인 베오니플로린과 베타 GP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였고 그 외에 겉 마이크로바이옴도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발효 추출물을 사용했을 때 비만 및 당뇨 지표로서 이 체중 변화, 당화 혈색소 그리고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발효 추출물을 사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19%, 6%, 10%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단일 물질을 사용했을 때도 체중 변화나 이런 당화 혈색소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공이 19%, 7%, 12.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질 성분으로서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글리세라이드, 그럼 LDL이나 HDL치를 측정해 보았고 간 지표 성분으로 AST나 ALT를 측정해 보았을 때도 여러 가지 유의한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변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해보았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노멀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다양성이 있었지만은 하이팻 다이어트를 처리했을 때 보면은 이 균 다양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포지티브 컨트롤인 메포민을 처리했을 때 다양성도 증가하였는데 저희 처리구인 이 베타 GPF를 처리했을 때 메포민 처리구와 유사하게 다양성이 증가하였고 특별히 이 다양성에 증가된 부분에 특별히 이 에크멘시아라는 이 특정 속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 변화에도 유의한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전환을 저희가 연구하는 한편 저희가 확보한 유산균에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글라스급의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글라스급이 아닌 락토바시러스 펜토스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16에서 시퀀싱 방법으로는 구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 이 그로 ESL 오페론의 특별 유전자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 구분이 쉽게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이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리고 LWT 논문에도 이미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란타룸과 펜토스스 균주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동정 방법도 동시에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를 간단히 요약을 먼저 드리면은 이 류코노스트 균주의 경우에는 발효를 통해서 자객의 주성분인 이 페오니플로린이 베타 GPF로 생물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발효를 하였을 때 이 발효된 발효 추출물이나 단일 물질 수준에서 비만, 당뇨, 고지혈 등 이 대사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을 인비트로 레벨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 수준에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약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으로 발효를 했을 때는 이 작약의 주요 성분인 페오니플로린이 벤조익 애시드로 생물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벤조익 애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알려진 그런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주 저분자 물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논문에 의한 보고를 보면은 이 벤조익 애시드가 뇌질환에 우울증을 비롯한 뇌질환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생물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된 이 벤조익 애시드를 뇌질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결과에 대해서 특허를 이미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새로운 이 그라스급 유산균의 분류동정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의 저희 결과에 의한 이 봉기술의 특징 및 산업적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
작약 추출물, 천연물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식물성 유산균을 사용해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 독성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사용한 균주, 생물 전환 방법 그리고 활성 물질의 규명 등의 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이 과학적 기반에 의한 기술이 되겠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효능뿐만 아니라 이 당뇨나 비만 등 이 복합적인 예방 또는 치료용으로 제품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 식품이나 음료 상태로는 지금 현재도 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고 후속적으로 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IND 신청 및 인체 적용 실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 대량 실험 공정 표준화 기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 단일 물질에 대한 효능도 저희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형, 즉 발효 음료 상태 또는 파우치, 스틱형 또는 농축액, 분말, 환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또는 복합재로 개발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식품이나 또는 건강기능성 식품 최종적으로 의약품으로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화 시장을 보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이 생물 전환이라는 새로운 신규 시장 또는 틈새 시장이 가능하겠는데 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기능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개척이 가능하겠고 또한 이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이후에 의약품으로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